정봉주의 앞선 기자회견을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정봉주의 기자회견은 정봉주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자회견은 정봉주 후보가 김준엽 의원에게 삼부토건 관련 폭로를 해서 윤석열을 때리겠다는 취지로 요청을 해 김준엽 의원이 신나게 기자회견을 열어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으로 저한테 대여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삼부토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대여 요청이 됐던 거예요. 거짓말했네. 김준엽 의원은 뜻하지 않게 정봉주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당시 우리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정봉주에게 원했던 것은 간단했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이재명은 윤석열이랑 똑같은 사람이고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발언과 이재명 날려버리겠다라는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해명을 원했죠. 만약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되고, 만약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봉주는 뜬금없이 명파리 제거라는 웃기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며 당원들을 선동하며 갈라치기를 시도,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동시에 새로운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주목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죠. 어정쩡한 말과 어정쩡한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깎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알았다면 대중들을 상대로 선동과 사기를 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기자회견 이후 자신을 향한 비판의 여론이 더욱더 강해지자 정봉주는 자신의 SNS 글에 뜬금없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정봉주는 자신을 향한 비판의 여론에 대해 이간질과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며 경고를 한 것인데요. 측은한 마음까지 사라지는 글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당원들 간에 싸우지 말라는 부탁이라니. 본인만 잘하면 됐는데 끊임없는 남 탓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도면 정말 정봉주가 윤석열이랑 비견될 마인드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지난 이재명 대표 체제 때 이재명 대표는 변방에 밀린 정봉주에게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임명해 29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후보에게 어떻게든 민주당 내부에서 당원 교육을 시키고 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정봉주의 교육연수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통상 삼선 중진위원 급에서 했던 나름 무게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정봉주 후보에게 기회를 주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을 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를 거친 박원석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본인 기분대로 본인 입맛대로 입에 담지도 못할 험담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했던 워딩 그대로를 기자의 질문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대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욕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뭔 의도인지 궁금한 가운데 정봉주는 정말 아직도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자신의 가벼운 워딩 하나에 프레임이 전환되고 휘둘릴 거라 생각하나 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는 모두 정봉주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죠. 정봉주는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더러운 사람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한편 바로 오늘 드러난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도이치 주식으로 가장 많은 매매 차익을 얻은 최다 수익자가 과거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윤석열에게 고액 후원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식으로 최다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된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법인 등기부와 2022년 5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고액 후원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A씨의 후원금은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인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과거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건희를 포함한 투자자 6명의 매매 차익을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큰 매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 바로 윤석열에게 최고 후원을 했던 A씨로, A씨의 매매 차익 추정액은 약 25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A씨는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손실이 많이 났지만 성장 동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판단했다면서 권 회장 지시에 따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내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해명에도 검찰은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여 A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공판에서 A씨는 권오수 회장을 통해 1차 주포 E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더해 권 회장 그리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같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며 친분을 나눴던 사실 등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김건희처럼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고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신주인 수권을 대량 매입 매도한 데다가 A씨는 권 회장과 담보 없이 상호 간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파트너 관계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김건희와 권 회장 사이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련의 사실관계들과 매우 닮아있는 모습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 많은 차익을 얻은 바로 그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게 거액의 후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단순한 개인의 선택일까요? A씨는 권력자들과 어울리며 주식시장에서 거대한 이익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피땀 흘려번 돈을 갈취하듯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는 바로 권력과 돈이 얽혀있는 추악한 카르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이었으면 벌써 감방을 10번은 다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현희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을 언급하며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 종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현희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올바른 말을 한 전현희 의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발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한가운데 팩트는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권익위 간부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쉬운 사실인데 국민의힘이 외면한다고 있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영부인이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권익위와 검찰이 제할 일을 못하고 국민 기만쇼를 하고 결국은 묻혀버린 공정과 정의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다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가 왜 잘못이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실을 꼬집은 전현희 의원은 제명을 추진하고 앉았는데요. 손바닥으로 지속해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윤석열이 과연 언제까지 자신의 죄값을 외면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준비한 소식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것에 있어 정말